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단장, 이상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상근 보좌역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대선이 딱 보름 남은 오늘의 주요 이슈들을 강다한 앵커가 정리를 했거든요. 듣고 오실까요? 강다한 앵커. 네, 어제 열린 대선 후보 첫 법정 토론회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토론에 대해 솔직히 벽에 대고 얘기한 느낌이었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오늘 유세 연설에선 윤 후보를 겨냥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는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지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거하고 기업 활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실력을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서해안 라인을 훑는 거점 유세에 돌입한 가운데 전날 이 후보와 정면으로 맞붙었던 대장동 의혹을 엮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장동 부패를 벌인 몸통이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국가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어제 TV토론 이후 여야는 뒤끝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대장동을 앞으로는 윤석열 게이트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며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고 나온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차례의 TV토론에서도 여야의 검증 공방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토론에서 사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가장 뜨겁게 좀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이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어제 이재명 후보가 패널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 중에 윤석열 후보 지칭을 하면서 영장이 들어오면 큰일 난다, 이런 취지로 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은 이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 모든 걸 다 공개를 하자, 이런 입장이죠. 언제 어떤 시기에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주 일부 지금 민주당 쪽에서 우상호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해서 선택적 발췌를 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이렇게 합니다. 김만배 씨하고 윤석열 후보 그렇게 친한 관계가 아닌 거 아마 검찰에 계신 분들 다 알아요. 윤석열 후보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김만배라는 분이 무슨 이유로 여러 가지 윤석열 후보를 거론해서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그거는 허풍 수준의 이야기들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시점에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게 거론이 됐는지 지금 녹취록에 나온 거 가지고 누가 이거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자기들 거 감추고 싶은 거 감추고 윤석열 후보 거를 꺼내서 이렇게 하는데, 국민들은 대장동에 대해서 너무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죠. 근데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본인 입으로 설계한 것이라고 해서 2015년 이제 3월에 이걸 확정을 해서 추진을 쭉 해온단 말이죠. 그리고 2010년에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나갔을 때 그 공약과 관련해서 다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본인이 민간이 하려던 거를 그나마 관이 반 들어가서 일부 해소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 때도 공약에 나와 있습니다. 블로그에 다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 대장동 개발 민간 참여 기회 확대로 명품 도시 하겠다. 그러고 성남시 의회가 민간 개발로 가면 안 된다고 보고서 냅니다. 근데 성남시가 그걸 채택을 하지 않아요. 이재명의 성남시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자꾸 유동규 씨한테 넘기고 발뺌하고 대장동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윤석열 후보를 김만배 녹취록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론회에서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녹취록 나중에 나오지 않느냐 이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마치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그런 말이 안 나올 것처럼, 안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후보를 오히려 공세를 펴니다. 그랬더니 오늘 어땠습니까? 그걸 보도한 올간조선이 그 녹취록에 소위 사본
캡처 떠서 다 공개를 하니까 민주당은 오늘 좀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네. 얘기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이 의원님 그 말씀하시는데 지금 녹취록뿐만 아니고 이제 검찰의 진술 조서를 보면은 네. 한마디로 이제 그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 그리고 또 박영수 전 특검 간의 이 3자 간의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록에 나오는 얘기들이 좀 전에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네. 너무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거론되는 네. 내가 가진 김만배 씨죠.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 후보는 뭐 죽는달지 네. 내가 욕하면서 싸우는 사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윤석열이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또 상당히 의미심장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방송국을 통해서 뭐냐면요. 이제 지금 부실 수사 의혹 대장동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저축은행 사건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한 1,800억대 이제 그 대장동 비리에 출발을 하는데 거기에 브로커 조모 씨가 있습니다. 이 조모 씨를 당시 중수이과장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검사가 네. 봐줬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이건 뭐 녹취록뿐만 아니고 검찰에 가서 남욱 변호사가 진술한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보면 당시에 이 조 씨에게 박영수 전 특검,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후보는 뭐 검찰에서 워낙 각별한 사이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이 박영수 전 특검을 김만배 씨가 조 씨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검사한테 올라가라. 네. 조사를 받으면 커피 한 잔만 먹고 오면 될 거다. 근데 실제로 뭐 당시 조서에 나온 내용이니까 네네. 커피를 준 게 윤석열 검사라고 하고 그 말 그대로 이 조모 씨는 그 전혀 입건이 되지 않고 그 사건이 끝났습니다. 근데 불과 한 2, 3년 뒤인가 2014년에인가요? 바로 구속이 됩니다. 이 브로커 이 혐의로 구속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짙은 의혹이 있다. 또 좀 전에도 이제 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김만배 씨의 녹취록을 보면은 지금 상당히 의혹 중에 하나가 이른바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연희동 집을 사줬는데 예. 뭐 윤 후보 측에서는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금 막 보도된 거를 보면은 그 뭐 상당히 집 거래와 관련된 이렇게 모의를 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오늘 우리 우상호 본부장이 네. 강력하게 특검을 요구했지만 그러니까요.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필요가 있고요. 우리 이 의원님이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녹취록 끝에 나오는 이재명 게이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 10월 26일 녹취록인데요. 네. 저희들이 바로 알렸습니다마는 공보단에서 2020년 10월 23일 날 이른바 그 대장동 환수 금액 후보가 연설을 할 때 내가 이걸 환수했다. 환수가 진행 중인 과정인데 단언했다고 참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기소가 당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을 끌다가 이게 최종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희는 그래서 이거를 지칭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녹취록에 보면은 오리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리역. 네. 그건 뭐냐면 분당구 오리역 부지 개발 사업을 이 김만배 일당이 또 공모하는 게 녹취록에 나옵니다. 예. 그게 2019년 12월 23일입니다. 그러면서 성남시 공무원들과 접촉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2020년 3월 24일에는 또 어느 특정 은행을 거론하면서 이 은행에서 자금 조달책을 해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정황으로 보면은 분명히 이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딱 한마디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에 비해서는 네. 확실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는데 이런 걸 합리적으로 추론해 본다면 이들이 오리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이 재판 때문에 이게 원활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네.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2020년 10월 26일 이재명 게이트라는 녹취록이 나오는 그 대목은요. 네. 대장동 사업 배당금과 세금 문제에 대해서 김만배, 정영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거를 설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종 승인권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조례 다 보면 시장이 다 결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시장이 결재한 문건이 10건이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에 이재명 시장이 친필로 쓴 내용까지 다 있어요. 대장동 게이트는 아무리 발뺌을 해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종 결재권자예요. 그와 관련해서
대장동과 관련한 배당금 세금 문제 논의한 가운데서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나오고 이항 녹취록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은 녹취록에 김만배 씨가 뭐라고 그러느냐. 개라고 합니다. 개. 유동규 씨를 지칭합니다. 현재 구속돼 있죠. 네.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임명한 분이에요. 이재명 선거 캠프에서도 일했고 그 사람이 거기서 부정한 일 해서 나타나면 난리가 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정영학이 요즘 이 지사 여론조사도 이렇게 나와요. 여론조사 잘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대선 후보로. 김만배가 그럽니다. 그런데 측근이 옆에 있다가 이 측근은 유동규를 말합니다. 개, 유동규. 개를 감시하는 눈들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겁나는 거지. 이런 내용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대장동 설계가 2009년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이거는 무관한 겁니다. 2009년의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부산저축은행이 해서는 안 될 부동산 회사 만들어서 투자한 거에 대한 수사였어요. 수사의 잘된 핵심이 수사라고 아니었다. 네. 이야기를 했고 인사청문회 때도 그 여당이 그 잘된 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그 말씀하신 조모 씨 사건은 한참 뒤에 수사가 끝난 뒤에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이 누적이 되니까 네. 수사 의뢰를 해서 그때 부실대출 문제로 나와서 다른 데서 수사한 상황이에요. 그건 이미 다 알려져 있고 김만배 씨 누나가 저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산 문제도 이미 다 상황과 자초지정이 설명이 돼 있었어요. 작년에 경선 때부터. 왜냐? 그 중개한 부동산 업소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중개했던 분들이. 김만배 씨 누나가 연희동에서 집을 사려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윤 후보 아버지 집이 나와서 계약을 한 겁니다. 이건 명명백백한 사실을 자꾸 연결하려니 무리수를 두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죠. 녹취록 부분 좀 전에 그 누나가 네.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 그 부친 집 네. 연희동 집을 사는 과정들이 지금 서서히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특검을 통해서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요. 지금 이제 우리 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사실 우리 국민의힘 분들이 할 얘기가 없으면 꼭 유동규 씨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 이거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과 이런 여러 가지 검찰 진술 조서 남욱 변호사가 얘기한 걸 보면은 이건 윤석열 게이트라고 명명을 하는 게 더 타당성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8월 말에 이제 경기도에 있는 한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된 뒤로 네. 지금 6개월 이상 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수사, 그 많은 언론의 지적, 비판, 보도 많았지 않습니까? 네. 단 하나라도 이재명 후보와 연결되는 게 있으면 이재명은 당시도 후보 사퇴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간단하게 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제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피해만 입었다. 이재명은 날 괴롭힌 사람이다. 남욱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2년 동안 이재명 찔러봤는데 CR도 안 먹히더라. 로비를 하려고 했는데 12년 동안 안 먹혔다는 얘기입니다. 정영학 이 녹취록 한 사람이죠. 우리끼리 돈 주고 받은 거 이재명이 알면 우리 큰일 난다. 절대 비밀이다. 그러면 설계 아까 결제한 얘기 맞습니다. 시장이 결제했지요. 네. 그럼 그거와 지금 이 김만배 일당이 벌인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신데요. 지금 50억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그 돈 받아서 구속된 사람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수십억도 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모든 사건은 팩트를 우리 이 의원님도 기자 출신이니까 팩트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 부패 수사의 기본은 아마 윤석열 후보가 검사 출신이라 잘 알 거예요.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됩니다. 이런 거로 볼 때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짧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윤석열 게이트인지 이재명 게이트인지 압도적 다수가 아마 이재명 게이트라고 이미 국민 여론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게이트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높은 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 곽상도 의원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때 한마디만 어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제가 네. 잠깐 한 아유, 말씀만. 참. 그리고 특검을 하자고 그렇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데 민주당은 처음에 검찰 수사 지켜보자. 그다음에 조건부 특검을 하자.
이제는 특검 하자고 해놓고도 실제로는 특검 협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 유동규 씨 문제 이야기 한 번만 더 하면 유동규 씨 압수수색 할 때 왜 정진상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지금 부실장이죠. 이분이 전화를 왜 7번 하고 김용이라는 분 경기지사 할 때 대변인 했던 분이 왜 전화를 8번을 합니까? 유동규 씨한테. 알겠습니다. 국민이 다 알아서 짐작하고 여기까지 있습니다. 듣고 저는 우리 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간단히 그러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예, 저는 저기 반박 안 됩니다. 이런 예. 정황 가지고 뭐 확인되지 않은 팩트 가지고 얘기 안 하고요. 네네. 그 이른바 그분이라는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보도를 했고 검찰이 부인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검찰도 확인한 내용 아닙니까? 이 부분이 뭐 대법관 출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예전에 페이스북에다 그분 우리 후보를 지칭해서 이꼴을 해놨어요. 이꼴을 해서 이재명 후보라고 했으면 아무리 대선을 앞뒀다지만 정치판이 뭐 도의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든지 사과를 하고 이 페이스북 이 글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정확히 팩트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너무 우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알겠습니다. 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구분이란 단어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지금 현 대법관과 관련된 그분은 빌라를 사는 것과 관련해서 그분이 나오는 거고 이재명 후보로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분은 천화동인 1호 소유주와 관련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여러 번이 녹취록이 여러 개 있는데 나온다는 찾아보시죠. 설명이신 것 같고 덧붙이실 거 없으시면은 저희 다음 거 간단하게 한 번만 좀 여쭤볼게요. 계속 이제. 보도되는 것들을 따라가 보면요. 그분의 실체가 드러나고 검찰에서 이분들이 그분의 실체에 대해서 검찰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우리 우상호 본부장이 조건은 특검 또 얘기하고 여야 원내대표도 빨리 협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특검에 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2차, 3차 남은 또 정치 또 사회 주제에서도 대장동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운 또 후보 간의 공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씩만 간단하게 좀 여쭤보면 그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존경하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안 후보의 새 정치의 꿈은 자신의 정치 교체와 일치한다라고 하셨는데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 맞는 거죠? 러브콜보다도 네. 일단 많이 뭐 후보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가 참 같은 지점들, 공통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지금 87년도 체제 이후로 네. 현재 거대 양당 체제, 이 독과점에 따른 폐해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이재명 후보도 선거제 개혁을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들할지 이른바 소수 정당이 표를 얻는 만큼 지금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맞는 의석을 가져가는 게 맞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분 간에는 이른바 정치 교체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이 정치 교체 더 나은 정권 교체도 나는 정권 교체가 목적이 아니다. 네. 최근에 토론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지켜주고 더 발전시키는 정치 교체가 목적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본다면 그 국회에서도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 같이 하는 게 본인의 정치 비전과 철학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어제 그 안철수 후보가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와 한참 토론하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을 보고 네. 이제는 단일화는 끝났구나. 아니나 다를까 오늘 부산 유세 가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경제를 잘 모르고 능력이 없으면 정권 교체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70대 노인께서 물어봅니다. 윤석열 후보 합치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가 겁나서 도망을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분 간의 단일화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단장님 반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단일화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재명 후보가 이혼님 얘기까지 딱 듣겠습니다. 예. 언제부터 안철수 후보를 존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재명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표를 좀 얻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죠. 그래서 당내에서 많은 비판을 또 받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존경한다고 하니까 정말 존경한다는 걸로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 안에서 활동하다가 네. 지금의 민주당 세력에 질려가지고 나와서 자신의 별도 정치를 하겠다고 당을 만든 분이에요. 이제 와서 안철수 후보에게 손을 내미는데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손 잡을 가능성 없고요. 네.
또 가관인 것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일주일 전에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이야기를 꺼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단일화 구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어제는 또 송영길 대표가 뭐 안철수 후보하고 뭐 통합 정부를 한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강조하고 내세운 공약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합치하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작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해서 오세훈 현 시장과 단일화를 했던 겁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가진 생각은 문재인 정부의 연장은 결코 안 된다는 생각은 확고하다. 다만 이분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소통 과정에서 불만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때문에 지금 좀 서운한 감정이 표출되고 있지만 정권 교체의 대의에 대한 안철수 후보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사안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남은 기간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텐데 어떻게 굴러가는지 끝까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캠프타 캠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